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형제 여러분, 경동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배달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하하하하하. 이제 곧 1위안짜리 배달 단가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모 배달 플랫폼에서 단가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한 건당 1위안입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방금 저녁 배달 피크 시간에 배달 앱 메인 화면에 1위안짜리 주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걸 내가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순식간에 다른 분이 그 주문을 가져가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런 기준도 아무런 바닥도 없는 건가요? 전 플랫폼 통틀어 가장 낮은 배달 단가가 등장했습니다. 경동에서는 1위안에 5층까지 배달을 해야 하고 강소에서는 2건에 2.2위안, 광동에서는 2건에 2.6위안이라는 단가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보다 더 낮은 단가가 있을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동 사장님, 당신은 과연 배달 기사님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곧 겨울입니다. 그런데 한 건당 1위안이라뇨? 대체 어떤 배달 기사님이 이런 주문을 맡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기사님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 경쟁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을 멈추고 모두가 단결하여 플랫폼의 부당한 구조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배달이라는 길은 이미 꽉 찼습니다. 올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한 말이 하나 있죠. 에휴, 안 되면 그냥 배달이나 하지 뭐. 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 할 때입니다. 그 마지막 대피로라 여겨졌던 배달 일조차도 이제 거의 막혀가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의 배달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가가 말도 안 되게 낮아졌고 배달 기사들은 그렇게 고생하며 뛰어다녀도 겨우 몇 푼 벌기 바쁜 상황입니다. 1위안 조금 넘는 금액으로 배달 한 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배송료와 보험료,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도무지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때 배달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수많은 분들께 큰 좌절을 안겨주었고 업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전례 없는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건 배달해서 6위안 건당 평균 1위안 꼴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2건 배달해서 2.8위안 건당 평균 1.4위안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한 건에 1위안도 안 되는 주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가로는 하루 50위안 벌기도 힘들겠지요. 이건 마치 배달 기사님들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 많은 기사님들이 아예 그만두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주문은 다른 플랫폼으로 분산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플랫폼 측에서는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일종의 압박 테스트입니다. 배달 기사들이 어디까지 가격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 최저선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한일인 미디어 이용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감독 부서에서는 정말 아무도 나서서 이 상황을 관리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은 배달 한 건당 1위안 수준인데요. 배달 기사 한 분이 하루에 30건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5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5시간 일에 벌 수 있는 돈이 30위안인데 담배 한 갑이 20위안이 넘고 물 한 병도 5위안, 식사 한 끼도 20위안은 기본인데 이러다 보면 오히려 적자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자기만의 기준과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일인 미디어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전부터 아요마 플랫폼에서 번개 배송을 도입한 이후 메이트안에서는 아예 주문이 거의 끊겼습니다. 그는 2-3년째 배달 일을 해오고 있지만 올해가 가장 힘든 해라고 토로했습니다. 점심시간 피크타임에 일부러 나가서 일을 해봤는데 주문이 많을 줄 알았던 기대와는 달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킬로미터 거리 배달에 3.8위안, 도심으로 들어가는 건 3.3위안밖에 안 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단가로 배달 기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건가요? 요즘 배달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동 배달 앱 사장님 동거께서 말씀하시길 계속 경쟁해야 한다, 아래로 계속 파고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파고드는 경쟁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경쟁,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경쟁인데 지금 경동의 방향을 보자면 명백히 아래로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국 배달하는 사람들 모두가 수입이 없어지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배달을 해보면 한 건당 1위안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배달 한 건에 1위안 받으면 충전하러 가는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전기 배터리를 대여해 쓰시는 분들은 배터리 요금도 감당이 안 됩니다. 휘발유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공유 배달을 하든 한 집 배달을 하든 요즘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주문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예전에는 전문 배달 기사들이 배달 산업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 사업을 하던 사장님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던 분들까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속속 배달 업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업계 경쟁이 단기간에 급격히 치열해졌고 배달 기사는 늘어났지만 주문 수는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소비자들도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어 예전처럼 쉽게 배달을 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 장을 보고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한 끼마다 몇 위안씩 아끼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배달 주문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다른 업종이나 다른 길에서 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는 없는지, 굳이 배달 일만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앞으로 배달이 장기적으로 생계를 의지하기 어려운 업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배달 로봇, 인공지능, 드론 배송 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 배달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며 플랫폼 측에서도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배달 기사들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경동의 지나치게 낮은 배달 단가 문제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안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일부 기사들에게는 이미 입단속이 내려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문제가 너무 심각해 플랫폼 자체에서도 더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요즘 배달은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경동 배달을 뛰고 계신 배달 기사님 한 분을 우연히 뵈었는데요. 저도 플랫폼을 바꿔서 한번 뛰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분께 직접 가서 여쭤보고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동 배달앱 대표는 정말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수준입니다. 이 배달 기사님 말씀으로는 어제 하루에 30건 넘게 배달하셨는데 고작 100위안 조금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 경동의 배달 단가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모든 묶음 주문은 배달을 완료하기 전까지 단가를 볼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즉 주문을 완료하고 나서야 이 한 건이 얼마짜리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1인 미디어 사용자는 현재 배달 플랫폼들이 단가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낮추고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배달 한 건의 수수료가 0.1위안, 0.2위안 수준까지 떨어졌고 심지어 1위안, 2위안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플랫폼이 건당 수수료 금액을 아예 기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플랫폼 스스로도 압니다. 이 정도 단가는 부끄러워서 공개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초저가 배달건이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배달 기사들의 대기함에 강제로 자동 배정되며 기사들은 거절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요? 플랫폼들이 다음과 같은 의무 조건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30건 이상 배달 또는 8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날의 근무는 출근 인정이 되지 않고 출근 수당 보조금도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태가 이런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사님들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이 빵원이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배달 기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경동에서 배달하는 사람들 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떠났고 남아있는 분들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분들 뿐이라 말 그대로 착취에 가까운 현실을 견디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요마 플랫폼은 최근 배달 제한 시간을 20분대로 줄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배달을 끝내지 못하면 감점이 발생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달 기사들의 안전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에는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친애하는 우선 배달 기사님께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고객님의 만족도를 높이고 따뜻한 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비수기로 주문량이 적은 시기이므로 배달 시간 기준을 기존 최소 30분 이내에서 22에서 25분 이내로 단축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이 어려우신 분께는 전동 오토바이 개조를 권장합니다. 개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업계는 당신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달을 안 해도 배달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많은 분들께 충격을 안겨주었고 현장에 계신 배달 기사님들의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한 1인 미디어 운영자가 여러 도시의 배달 운영 관리자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배달 시간이 실제로 약 3분가량 단축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공식 설명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배달 기사님들에게 공정한 결정인가 하는 점입니다. 배달 시간을 끝없이 줄이기만 해서 배달 기사님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 곧 음식점은 음식 출고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고 배달 기사는 전속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심지어는 신호 위반, 엘리베이터 탑승 경쟁, 위험한 속도 주행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일부 아파트 단지 구조, 오래된 엘리베이터, 병원 복도 같은 물리적 제약까지 생각해보면 지금 주어진 시간을 맞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배달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면 20몇 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빠듯한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고도 무시하는 것이라면 이는 배달 기사님들을 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1인 미디어 운영자가 특히 우려하는 점은 이러한 사용자 경험을 명분으로 한 시간 단축 정책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입니다. 30분 배달이 20몇 분 배달로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해 배달 기사님들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구나 배달 시간이 초과되면 부과되는 벌금, 계정 정지 같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배달을 하든 줄을 서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하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을 받으러 가는 길이든 고객님께 배달을 하는 길이든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면 몇천 걸음은 기본이고 많게는 10,000보 이상 걸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배달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헛걸음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길을 잘못 뜨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루 종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며 마치 매 순간 속도와 거리를 계산하며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1분에 1km라는 말이 이제는 거의 당연한 기준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배달 시간 초과의 압박과 전기 소모 문제 앞에서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시간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다가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가 마지막 한 칸만 남을 때까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제가 배달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0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배달이라는 일이 꽤 힘든 일입니다. 배달을 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스스로 어떤 사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없다면 누가 정말 이 일을 자청해서 하겠습니까? 배달이라는 건 시간과 자신의 생명을 두고 경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배달 기사님들께 조금 더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최근 배달업계의 현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좋은 고객이나 좋은 동료 배달 기사님을 만날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칭찬이나 작은 팁을 받을 때면 큰 위로가 되어 다시 힘을 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기치 않은 트러블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깊은 스트레스까지 받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공유형 배달을 하고 있으며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해 보통 밤 9시 30분까지 일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입은 50에서 6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가 오는 날 주문량이 조금 늘기는 하지만 매일매일이 고되고 힘든 생활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중국 외식 배달 업계의 상황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상점은 대거 이탈하고 배달 기사들의 수입은 계속 줄고 있다. 한때 각 플랫폼들이 정부 보조금 경쟁을 벌이며 치열하게 고객을 유치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대전이 끝난 지금 현장에 남은 것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배달 기사들과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영세 음식점 사장님들 뿐입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배달 플랫폼들의 실적 역시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메이투안의 영업이익은 무려 98% 급락했고 알리바바의 핵심 사업 이익 역시 14% 감소, 어떤 배달 기업은 147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하며 물류 소매 부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사실상 적자 보전에 모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적자와 운영 압박의 결과는 고스란히 현장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리 위를 달리고 있는 일선 배달 기사들이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배달 플랫폼의 일선 직원인 이뇌 씨는 한 마을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본격적으로 배달 시장 경쟁에 뛰어든 이후로 그룹 전반의 각 사업 부문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출퇴근 관리와 벌금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뇌 씨가 근무하고 있는 물류 부문에서는 근무 시간이 더 길어졌고 벌금이 부과되는 조건과 범위도 더 확대되었으며 벌금 액수 자체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8시간이 기본 근무 시간이었지만 현재는 자발적 연장 근무라는 명목 아래 최소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뇌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주간 회의가 있는데 그날은 회의까지 포함하면 퇴근이 10시를 넘기는 날도 많습니다. 게다가 휴무일도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배달 기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는 겉으로는 7일 휴무로 공지됐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이나 병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의 직원들은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쉬지 못했고 길어도 5일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배달 플랫폼 물류부서에서 후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최근 조직 내부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분실이나 파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직원이 총 손해액의 30%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이 위반 장면을 자동으로 포착하고 현장 임시 인력이 무작위 점검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방식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위반만 포착되면 그 전후 3시간 동안의 모든 배달 기록을 역추적하며 그 시간대에 발생한 모든 클레임을 해당 직원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따라서 직원 한 명이 50에서 60건에 달하는 손해를 한 번에 떠안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상 기준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200위안 이하의 손해는 전액 직원 부담, 200위안 이상은 보장 범위에 따라 일부만 보상, 물품 분실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박스가 조금만 찌그러져도 고객이 물건이 빠졌다고 주장하면 1000위안 이하 손해는 직원이 전액 배상, 그 이상 금액도 여전히 30% 부담입니다. 직원 한매매 씨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유난히 많이 깎였습니다. 실수령을 계산해보면 예전보다 거의 20%는 줄었어요. 그는 이렇게 깎인 비용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이 고액 할인 쿠폰을 뿌릴 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조금 경쟁의 여파는 음식점 사장님들에게도 치명적입니다. 한 음식점 사장은 최근 신규 주문의 약 75%가 실결제 금액 15위안 이하의 저가 보조금 주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런 구조에서 장사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성의 한 한식당 사장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원가 10위안의 라면을 매장에서 판매하면 가격은 17위안, 남는 이익은 7위안입니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매가는 포장 배달비 포함 28.8위안, 소비자가 11위안 쿠폰을 쓰면 실결제는 17.8위안, 보조금 7위안은 사장 부담, 플랫폼 수수료 23%를 제하면 실제 수령 금액은 11.33위안으로 남는 이익은 고작 1위안 수준입니다. 사장은 보조금을 꺼보기도 했지만 주문량은 하루 30건에서 한 자릿수로 붕괴했고, 다시 보조금을 켜면 주문은 들어오지만 수익은 남지 않는 딜레마가 반복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외식업 분석기관인 홍찬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외식업계의 평균 생존 주기는 2015년 2.1년에서 2025년 현재 15개월로 급격히 단축되었습니다. 보조금 구조가 외식업자를 사실상 시장에서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배달 기사들 중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장에는 외모도 좋고 성격도 유쾌하며 말솜씨 좋고 일처리 능력까지 뛰어난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왜 배달을 하나요? 왜 창업이나 장사를 하지 않나요? 기술 교육이라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이에 대해 한일인 미디어 운영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창업한다고 바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유지되는 것도 아니며 기술을 배운다 해도 즉각적인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는 현실, 그 냉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업을 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한 사람을 사막 한가운데 던져놓고 그 앞에 물 한 병과 들수조차 없는 금덩어리 하나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뭘 선택할지는 너무나 분명하겠죠. 당연히 물 한 병을 선택합니다. 이건 단지 선택지일 뿐입니다. 왜 배달 일을 하느냐고요? 배달은 바로 그 물 한 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건 함정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니까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한일인 미디어 운영자는 현재의 배달업 선택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창업은 단순한 열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초기 자본을 투입해야 하고 임대료를 내야 하며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패했을 때 남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빚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배달업은 오늘 주문을 받으면 그날 바로 수입이 정산되고 하룻밤 사이에 벼랑 끝으로 떨어질 위험도 적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현금 흐름의 붕괴라며, 창업이 힘든 이유는 일이 고돼서가 아니라 매일같이 쌓여오는 고지서와 불안정한 수입, 여기에 붙는 이자가 사람을 절벽 끝으로 내몬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능력이 없어서 창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을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창업을 감히 시도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사실 그 뒤에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족이나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돈이 없고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은 보통 청년은 쉽게 모험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게를 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도해보았고 경험도 있지만 결국 현실은 그들을 책상 앞이 아닌 거리로 떠밀었습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배달 기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 중에는 과거 직접 가게를 운영했던 사장님도 있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사무직으로 일하던 직장인도 있으며 심지어 석사 학위를 가진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강조하며 지금 배달 일을 선택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존 전략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